그 과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당초 전당대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한동훈 대세론 그러니까 어대한 때문에 흥행 실패까지 우려가 됐었지만요. 지금 전당대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TV 토론회에서도요. 뜻밖의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아니,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최 교수님, 이 당대표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를 들어보면 네. 색깔론 공세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색깔로 공세까지 나올 네. 줄은 생각을 못했었죠. 저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요. 노동운동 하던 분들, 운동권 하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네. 가신 분도 있고 또 뭐 당적 옮겨가면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그 전략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 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로 나와 있는 분들한테 뭐 이념 논쟁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지금 후보도 운동권에 있다가 가신 분이고요. 또 뭐 한동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 예를 들면 뭐 진보에 있는 분들이 칭찬하고 뭐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뭐 같은 편이고 같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투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런 논쟁 가지고 내가 그러면 한동훈 지지하려다가 다른 사람 지지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이 도리 안 좋은 모습이다. 차라리 그냥 정책 경쟁을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상대방이 뭐 누구랑 친하고 어디에 연관돼 있고 누가 어떤 발언했고 이거 가지고 그걸 운동권이나 아니면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요. 전혀 전당대회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는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죠. 원희룡 후보 또 그리고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나경원 후보가 난폭 운전이다, 또 무면허 운전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현종 위원님 지금 이 비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보면 물론 예. 뭐 이 수치 안에 있습니다만은 3위에서 이제 2위로 올라왔으면서 일단 목소리를 꽤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제 양 후보를 향해서 이제 동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이 막말성 또 폭로성 이야기들 뭐 이걸로 해서 난폭 운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무면허 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당대회가 결국은 면허증 따기 위한 전당대회 아닌가요? 즉 당대표로서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기 위한 뭐 그런 어떤 면허증을 따기 위한 예. 그런 전당대회인데 뭐 좀 더 이 앞으로 돌리면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정치를 안 해본 분이거든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면허 운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의문이 드는 것이고 물론 뭐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나왔던 이런 이 이념 공세 이야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이제 탈이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보수라고 하는 정치적 지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아무래도 60대 이상 되는 이 분들이 이제 연령이 이제 높아짐으로 인해서 보수가 점점 더 이 범위가 좁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대략 한 4년 지나면 한 100만 명 되는 분들이 이제 지금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이렇게 위축되어가는 보수를 확장해야지만이 더 예를 들어서 집권도 하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점점 더 스스로 좁히자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이익이 될까요? 저는 그 문제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에는 예전에 노동운동 하셨던 김문수, 뭐 이재호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조금의 어떤 뭐 운동권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신은 좌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선거 계속 지자. 이런 이야기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전당대회 공세에 대해서 쓴소리들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요. 윤상현 후보 얘기를 조금 해보죠. 윤상현 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총선 책임을 담은 백서 발간을 촉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총선 패배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공개적으로 어떤 당의 입장, 총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은 사실상 죽어 있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선 백서 발간이 빨리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김순희 평론가님, 네. 이 총선 패배의 원인을 성찰하는 백서 발간 촉구, 이거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저격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뭐 총선 백서라고 했을 때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백서라고 하면 이제 총선 참패를 돌아보는 그 원인을 짚어보는 그런 문서가 될 텐데 아무래도 당시에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책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이 예. 부분이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으로 보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뭐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이 백서에 참여하고 있는 TF 위원들만 보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이 백서가 반한동훈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걸로 작용을 해왔고 그렇다면 윤상현 후보가 촉구한 것도 백서를 발간하라는 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을 명확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백서라는 게 이 총선 일정 뒤에 전당대 일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견주어 보면 사실 백서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발간을 하려면 전당대회를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원래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당대회 전에 발간될지 예. 후에 발간될지도 확정이 안 됐고 오는 7월 15일에 백서 TF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쪽에 이걸 안건으로 좀 다뤄달라. 발간 시기는 위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언제 발간이 되든 간에 이미 전당대회는 닥쳐 있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현재 이만큼 나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만약에 백서가 전당대회 전에 발간이 된다고 해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칠까 네. 이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